다만 관세 인하가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나 되는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쨌든 정치와 경제는 때려야 될 수 없으니 계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세금 이슈인데 정부가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배당이 없다, 코스피에 배당이 없다, 집값 소식입니다. 반도체가 살렸다, 평택 집값이 다시 꿈틀꿈틀. 드디어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자주 못 먹던 거 먹자, 소비 쿠폰 풀리자 땡땡땡땡 불티. S&P 500이 5750선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태양광이 다시 뜨고 있네요. 하반기 성장 전망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번 더 뛴다는 거예요. 김건희 수사에 금융권이 패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뷰입니다. 오늘 한 주의 뜨거운 경제 소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글로벌 경제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국내 증시는 관세 이슈와 정책 변화로 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죠. 오늘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일본 자동차 관세를 확 낮췄습니다. 트럼프가 한국도 각오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일본에 대해서 미국산 자동차 관세가 대폭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행했고요. 한국의 무역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세 협상을 타결했어요. 기존의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2.5%로 확 낮아졌고, 여기에 수입 관세 2.5%를 더해서 최종 15%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을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면서 한국과 EU에도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라, 비슷한 협상을 예고했는데요. 한국 자동차 업계에 기회일지 위기일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수출 시장 변화에 한미일 통상협상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 시장 반응 한번 보시죠. 현대차가 이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장 초반 3.99% 급등해서 22만 1,500원에 거래되었고, 기아도 2.23% 상승 10만 900원에 거래되었죠.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들은 관세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3.6%로 하락했네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한국도 곧 한미 2+2 통상회담에서 비슷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주식은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다만 관세 인하가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너무 단기 급등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장기적인 수출 데이터도 함께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과 미국이 무역 타결에 현대차 주가가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는 소식인데요. 자, 이어서 현대차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현대차 주가를 띄웠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나 되는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현대차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탔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4.5% 주가 상승해서 22만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고, 기아도 함께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관세 이슈와 무관한 삼성전자는 0.5% 하락해서 8만원 초반대에 머물렀네요. 자, 그래서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기회 요소에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발표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발표인데 미국 시장 공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죠. 관세 인하와 맞물리면서 수출 경쟁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트럼프 정책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현대차와 기아의 단기 급등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소식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결국 사퇴했어요. 민주당에서 내분이 폭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부각되고 있고 당내 내용이 우려돼서 리더십 이슈의 재점화가 이루어지는데,
있는데 빠르게 시급한 당내 수습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 소식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약간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네요. 시장 반응 한번 볼까요?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한 코스피는 오늘 0.8% 하락해서 275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특히 정책 수혜를 기대했던 한전기술은 2.5% 하락, 한전산업도 1.81%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방산주 하나시스템이 1.2% 상승하며 버텨줬네요. 정치적 불안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예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이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투자자분들은 정치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방산주나 안정적인 배당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치와 경제는 때려야 될 수 없으니 계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입니다. 한국 경제 쇼크 0%대로 성장이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면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죠. 코스피는 이 소식에 하락해서 2700선까지 밀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락해서 8만원대 초반, SK하이닉스는 1.1% 떨어져서 19만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에 방산주인 한국항공우주는 1.5% 상승해서 선방했네요. 이유가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아무래도 고용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진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2분기 성장률이 0.6%로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어떻게 하면 역성장 쇼크를 탈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성장률 부진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부의 내수 진작이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경기 방어주, 예를 들어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소식인데요. 부자들 증세하자 코스피가 또 주저앉았다. 이번엔 세금 이슈인데 정부가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또 추가로 흔들렸습니다. 부자 증세가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코스피는 오늘 1.5% 하락해서 2700 초반까지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고배당주로 주목받던 KB금융이 2.3%로 하락해서 75,000원대로 마감했고, 삼성화재도 1.8% 떨어져 33만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방어주 성격 덕에 0.5%로 상승했네요. 그래서 불시흥 내상 증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자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건 투자 심리와 정부 정책인데요. 투자 심리는 시장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하락을 유발하죠. 함께 보셔야 될 정부 정책은 이런 투자 심리를 보완해서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증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만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이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투자자분들께서는 배당주나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방향성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나오고 있는데 5000P가 기대할 수 있나, 지금 이런 생각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사로잡혀 있어요. 배당이 없다, 코스피에 배당이 없다, 5000P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이 기대를 모았지만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실질적 액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오늘 하락 마감했고, 네이버는 4.41% 급락해서 18만원대, 카카오는 4.14% 하락해서 4만원대에 거래됐죠. 반면 기업은행은 저 PBR로 주목받으면서 2.7% 상승했네요. 장기 투자 매력이 하락해서 정부와 시장이 근본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선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밸류업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정책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다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투자자분들께서는 저 PBR주나 배당주에 주목하시면서 정책 발표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아닐지 다시 한번 조언 드리면서 5000P 과연 올까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
소식인데요. 집값 소식입니다. 반도체가 살렸다. 평택 집값이 다시 꿈틀꿈틀. 자, 반도체 호황이 입은 지역경제 회복인데 집값 재상승을 다시 일궈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평택 지역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네요. 반도체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 소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이 다시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평택은 삼성의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인 만큼 부동산 시장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죠. 다만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도 고려해야 되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관련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균형 있게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평택 집값도 계속 오를지 한번 지켜보죠. 드디어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그동안 사 먹지 못했던 식품 수요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에요. 자, 내수 시장에서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죠. 소비 쿠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한우와 라면 같은 필수적인 소비재가 판매로 이어져서 특히 한우 소비 쿠폰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관련 업체들이 웃고 있네요. 농심이 오늘 3.2% 상승해서 40만원대, CJ 제일제당이 2.8% 올라서 32만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반면 내수와 관련 없는 하나솔루션은 1.5% 하락했네요. 자주 못 먹던 거 먹자, 소비 쿠폰 풀리자, 땡땡땡땡 불티. 자,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 쿠폰은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건데 특히 식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다만 쿠폰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투자자분들은 농심이나 CJ 제일제당 같은 소비재 주식에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으로 미국 증시 소식인데요. 미국 증시가 아주 끝없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S&P 500이 5,750선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오펜하이머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책의 낙관적 전망 덕분에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시장 반응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2.1% 상승해서 230달러대, 테슬라는 3.6% 올라서 295달러대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리스크 점검이 아주 지금 필요할 때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선 위험 분산이 강하게 지금 필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동향에 예의주시하셔야 한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미국 증시의 고공행진이 기술주와 AI 관련주가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주를 균형 있게 보시면서 변동성에 대비한 해지 전략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양광이 다시 뜨고 있네요. 미국의 퍼스트 솔라, 중국의 퉁웨이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시 태양광 산업이 기대감이 부활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냉동공조 이런 주식들 제가 설명드렸죠. 삼성도 냉동공조 시스템 회사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태양광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퍼스트 솔라는 오늘 5.2% 급등해서 220달러대에 보이고 있고 퉁웨이는 4.8% 상승해서 32위안대에 거래가 됐네요. 국내에서는 하나솔루션이 3.5% 상승해서 28,000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자, 재생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특히 태양광은 탄소 중립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죠. 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과 정책 변화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데 투자자분들께서는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시면서 원자재 가격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AI 열풍이 계속되네요. 전력 수요가 많은데 엔비디아와 AMD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자, AI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열풍이 불고 있죠. 그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어요. 하반기 성장 전망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번 더 뛴다는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덕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 반응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오늘 4.5% 상승해서 120달러대, AMD는 3.8% 상승해서 150달러대 거래되었죠. AI 산업이 당분간 글로벌 시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상승세는 국내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죠. 다만 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AI 섹터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시면 아주 좋다고 판단이 되네요. AI 열풍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김건희 수사에 금융권이 패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좀 무거운 이야기네요. 집사게이트로 금융권이 대거로 소환되고 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소식이 금융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특검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에 경부가 켜진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투자자 심리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 정책이 사법 대응에 관심 집중되고 있는 소식인데 시장 반응 한번 보죠. KB금융이 오늘 2.5% 하락해서 74,000원대, 지난지주는 2.1% 하락, 45,000원대에 거래되었죠. LG유플러스는 방어주로 0.8% 상승해서 선방했네요. 정치적 이슈는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죠. 특히 금융주는 정치적 리스크에 아주 민감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융권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만큼 과도한 공포는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배당주나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서 정치 이슈의 전개를 지켜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글로벌 관세 이슈부터 국내 정치, 반도체와 태양광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죠. 여러분은 오늘 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희 정리뷰팀이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